이 대목이 들어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딱히 뭐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진 않았어요. 뭐 당연히 불쾌했겠죠. 내란 정당이니까 불쾌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불쾌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란 특별법 발의하는 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아니, 사실은 내란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다 없애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엄한 처벌 받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흔히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꿈도 꾸지 않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마지막에는 그 대목도 있더라고요. 50 청문회에 버금가는 김건희, 윤석열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내란 재판부 설치, 아까 내란범들이 알박기 인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무효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박현수 서울경찰청 당연히 빼야죠. 경우가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등등이 어쨌든 발의가 되면서 본회의가 통과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내란 트라우마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저한테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내일 기각되는 거 아니냐. 예. 3월 8일에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 국민들에게 왜 이런 짐을 안겨줍니까?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럼요. 정치가 예. 온갖 좋은 것만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안녕을 지켜야 될 주체가 예.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그냥 큰 마음의 짐을 준다? 이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내란 특별법 대환영하고요. 그 저희가 빼놓은 인물이 있는데 김태효 내란 특검에 먼저 불려갈 줄 알았는데 최혜병 특검 쪽에서 10일에 조사한다고 이미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직권남용 혐의더라고요. VIP 경로설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도 수석보좌관 회의에 제가 날짜가 2023년 7월 31일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 김태효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국가안보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직권남용 혐의는 내 직권을 남용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박정훈 대령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혐의라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국방부든 아니면 해병대 누구로 하여금 박정훈 대령 저 보직해임 시켜라. 예. 내지는 뭐 그 사건 이첩 못하게 막아라. 예. 아니면 그 경북경찰청으로 가던 사건 도로 갖고 와라. 예. 라고 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예, 타인의 그렇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혐의로 최상병 특검에서 김태효 전 차장을 소환했다. 여기고 당시 이제 뭐 이른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VIP 경로설. 예.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보실 1차장이 전혀 관여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김태호가 튀어나온 거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어제 MBC 보도 보면 무인기를 한 대 날린 게 아니라 2대 날렸고 그리고 2대가 떨어진 위치도 군이 파악하고 있고 이거 날리라는 지시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 김태호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 김태호도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주 태연하게 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네. 방단에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관대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빡치는 일이에요. 진짜 어떻게 아니 그럴 근데 수가 있어요? 학교에 뭐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학교 다 방학 중인데 뭐 학생도 없는데 뭘 돌아갔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오류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복직을 하더라도 예. 9월에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 정권이
대통령 파면된 게 4월 4일인데 예. 그 학기 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이거 의문이고 김태호는 일단은 최혜병 특검 조사를 받는데 내란 특검에 곧 소환될 거라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원래 제 1회 안가 회동이 있기 전에 0.5 안가 회동이 있었더라고요. 아 미리 좀 만났었나요? 12월 3일 일주일 전에 11월 26일에 안가 비밀 회동과 관련돼서 특검이 CCTV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4일 그 안가 회동이 아니고 11월 26일 김주현, 박성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논의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네.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기에 금융감독원 이복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갑니다. 아 김주현이 들어가서 예. 뭐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했겠군요. 예,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곧 비상계엄이 있을 텐데 예. 그때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런 역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네. 이복현하고 한기정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는 왠지 제가 보기엔 재벌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감원장하고 공정위원장이 들어갔지. 삼부토건 관련된 의혹이 그 당시에도 이제 11월, 10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게 11월에 주가 됐잖아요. 네. 3분의 1 체크하고도 사실은 같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 얘기를 또 혹시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삼부토건 얘기를 하면 한기정 위원장은 저는 그 대목이 빠졌을 것 의문이에요. 같은데. 그 대목이 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왠지 이거는 모 재벌과 관련한 어떤 윤석열의 명을 전달하고 작전을 짜는 그런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보도 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안가에 간 이유는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라는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김건희 건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이건 다 주가 조작 사안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술 주가 조작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2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무렵. 예. 11년, 13년 그 무렵쯤인데 도이치모터스 하고 또 우리기술도 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래 교수 출신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거는 약간 안 잡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저도 요게 좀 의문이어가지고 요런 단독 통상 공정거래위원장은 뭐랄까 재벌들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렇죠. 정부 예. 부처가 공정위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차원에서의 토의 자리였는지. 이게 뭐 혹시 뭐 이상민 돈다발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을까? 혹은 뭐 어떤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일까? 근데 뭐 삼부토건은 기업이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특검 쪽에서 추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됐을 그 것이다. 무렵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 신경이 곤두섰고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이제 그 계엄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 무렵인데 그 무렵인데 이제 이 이슈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뭐 감독 저는 왠지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발견됐었다고 알려진 지금 알려진 그 현찰 거액의 현찰이 그 이 택도 떼지 않은 에르메스 명품 백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출처는 왠지 저는 재벌가 쪽일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오. 왜냐하면 예. 이게 생각보다 그 백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8개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백은 돈 싸들고 가서 나한테 그 백 파세요 한다고 파는 백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이력 추적도 됩니다. 아니 예. 평소에 그 회사 매출을 꾸준하게 많이 올려준 사람들한테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른바 그 벌킨백 큰 그것도 사이즈가 큰 백을 그렇게 여러 개 구할 정도면 예. 보통 사람은 그 아니에요.
근데 그 백 안에다가 현찰을 가득 채워서 준다는 건 극진히 예우를 갖췄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정도 하려면 예. 이게 그냥 뭐 어디 시답지 않게 뭐 어디 뭐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거든. 예. 오늘 사실 이게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7시 어간에 방송을 하면 여러 보도가 종합되다 보니까 더 많아지거든요. 네. 이 토마토가 주목한 하나의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11월 26일 안가 회동 0.5번째 안가 회동 말고도 12월 1일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11월 1일? 12월 1일. 아, 12월 1일. 계엄 이틀 전. 예. 그때는 누구? 윤상현이 안가를 찾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근데 이때 이날이 뭐냐?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날이에요. 근데 윤상현을 사전에 불러요. 이 뭘까? 그리고 경호처명의 휴대전화로 추경호하고 또 통화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1일에 윤상현을 안가로 불렀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일까? 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리버스터를 했다면은 윤상현이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 국회법 해설서를 미리 탐독했다면은 예. 상현아, 네가 좀 해야겠다. 예. 어? 준비해라. 예. 이랬을 수도 근데 있어. 그런 생각은 못했고 예. 예, 이틀 전에 윤상현을 불러다가 뭘 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특검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록 민중기 특검에서는 윤상현을 수사 대상으로 일단 지목한 거는 아마 요 대목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니죠. 그거는 내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그러네요. 민주기 특검은 김건희 관련해서 예.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근데 왜냐하면 이 그 12월 1일에도 개업 날짜와는 비슷하지만 11월 26일에 안가회동의 멤버들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걸 논의했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걸 논의하거나 뭐 공천 개입을 논의를 했다면 12월 1일에 윤상현을 불러다가도 그 내용을 또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어쨌든 어느 특검이 수사했든지 간에. 예.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지금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비리 관련한 어떤 특검을 하는 이 특별검사 주체가 예. 지금 거론된 것 중에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예. 세 군데에 지금 방점을 찍어서 예. 퍼들고 있고 예. 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좀 경중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일찌감치 조기에 그냥 예. 없는 일로 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